오늘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다시 업데이트되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캡 양산과 관련된 채용도 진행 중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정리해보면서 지난 주말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가 참여한 팟캐스트에서 다룬 테슬라 관련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버전 14.1.3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버전 14로 바뀐 뒤 업데이트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버전 14가 처음 공개되었고 4일 뒤인 11일에는 버전 14.1.1이 배포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의 마지막 숫자가 바뀌는 것은 보통 사소한 버그 수정이나 기능 개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전 업데이트로부터 4일 뒤인 10월 15일에 진행된 14.1.2 업데이트는 마지막 자리 숫자만 바뀌었음에도 매드맥스라는 놀라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일이 지난 오늘 버전 14.1.3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버전 14로 바뀐 후 매 4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진행된 셈입니다. 이는 과거 버전 10이나 13이 처음 배포되었을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버전 12의 경우 초기 업데이트 주기가 3에서 4주, 빠르면 2주였고 버전 13은 1에서 2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버전 14로 바뀌면서 업데이트마다 성능 향상 폭도 커졌고 업데이트 주기도 4에서 5일로 빨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기대되는 점은 마이너 업데이트였던 지난 버전 14.12가 매드맥스 모드와 같은 파급력 높은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14.12의 판단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한 이 영상을 보면 매드맥스 버전의 반응 시간과 물체 감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속 FSD는 앞차의 가려진 증기 기둥을 즉시 인식하고 옆 차선에 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차선 변경을 결정하며 공간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안전한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버전 14.1.2는 가장 붐비는 것 중 하나인 뉴욕 맨하튼에서 2시간 동안 완벽하게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의 AI 소프트웨어 부사장 아쇼크는 카메라와 신경망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은 완벽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버전 14로 업데이트된 후 테슬라 커뮤니티 트래커는 처음으로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 비율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일리노이주에서 수집된 21개의 주행 데이터만을 반영한 초기 통계이며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제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분명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이전 버전이 출시된 지 불과 5일 만에 다음 버전인 14.1.3이 현재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로 다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번 배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전 초기 배포 명단에 없었던 새로운 사용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관련 소식은 X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 버전 FSD가 배포될 때 초기 얼리 액세스를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버전 14.1.3을 받고 있다는 인증 게시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X에서 자율주행 영상과 재무 분석을 공유해주시는 한인 제이님 역시 14.1.3 버전을 다운로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배포 대상 지역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한 사용자는 플로리다에서도 업데이트를 받고 있다고 밝혀 배포가 캘리포니아 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 업데이트를 받은 이 사용자는 FSD Early Access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혀 업데이트가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 커뮤니티의 주요 인플루언서들 역시 14.1.3 버전을 받았다고 밝히며 곧 다양한 초기 주행 영상을 업로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유명 테스터인 척쿡 씨는 벌써 이번 버전의 새로운 기능 몇 가지를 담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척쿡 씨가 공유한 첫 번째 영상에는 FSD가 길가에 주차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FSD가 첫 시도 후 주차 공간이 부적절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더 나은 장소를 찾아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척쿡 씨는 FSD가 아마 주택가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은 자리를 찾아가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영상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주차 장소가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 계획은 주택의 차고 진입로를 지나 앞에 주차할 계획이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공사에 사용되는 천막 같은 것이 위치해 있어서 이전 결정을 바꿔서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첫 쿡은 이 장면에 대해 임시 폐쇄된 도로 주변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수신원의 손짓을 FSD가 인식하는 하이라이트 클립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버전 14가 수신호를 거의 마스터했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 이번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수신호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임시 폐쇄된 도로를 우회하기 위해 기존 경로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계획된 경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과 수신호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사용자용 FSD가 빠른 속도로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이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FSD를 사용하는 로보택시 관련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버캣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채용이 확인된 데 이어 오늘은 추가로 기술자와 엔지니어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사이버캡 양산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기가 텍사스에서는 사이버캡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태그 마이어 씨의 드론 영상에서는 충돌 시험 시설 옆에서 7대의 사이버캡이 포착되었습니다. 고도화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발맞춰 준비되는 사이버캡 양산 소식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기가 텍사스에서는 모델 Y 생산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드론 영상에 조태그 마이어 씨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테슬라 모델 Y 차량들입니다. 현재 생산 목표가 일본의 한 대라고 들었는데 제 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오늘 아침 내내 상당히 꾸준하게 이 속도를 유지하더군요. 한편 어제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프란츠는 새로운 테슬라 로드스터의 공개 및 시연 행사가 예정대로 올해 2025년 안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형 로드스터만을 위한 완전한 독자적인 페인트 옵션이 제공될 것을 암시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로드스터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Y, L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프란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델 Y는 지금 이대로도 정말 성공적입니다. 현 시점에 골칫거리를 추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희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무인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되면 미국에서 모델 Y, L을 도입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개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밖에 프란츠가 밝힌 주요 내용들을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스터 플랜 파트 4와 자율주행대에서 프란츠는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큰 기대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츠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대한 집중을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테슬라의 사명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란츠는 마침내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츠는 눈사태처럼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며 테슬라의 가장 큰 사회적 기여는 자율주행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차량 구매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교통수단을 대중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츠는 회사가 거의 100%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 옳다고 확인하며 수석 디자이너로서 본인의 역할은 사이버캡처럼 새로운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운송수단을 계속 창조하는 동시에 높은 미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세대 로드스터와 관련해서는 올해 역대 가장 서사적인 제품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시연회 이후 차량 생산에 빠르게 돌입하여 확실히 2년 안에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신규 로드스터 같은 경우 물리하게 한계에 도전하는 놀라운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사이버캣과 로보택시에 대한 디자인 철학도 언급하였습니다. 프란츠는 사이버캡을 미래 교통수단의 시작이라고 칭합니다. 사이버캡은 높은 사용 빈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카펫과 같은 내구성 있는 소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팀은 가동 시간을 최대화하고 충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기 역학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과거 프리젠테이션에서 공개된 차량이 본질적으로 출시될 차량과 동일하며 약간 더 완성도 높은 개선만 더해질 것이라고 프란츠가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전기차 충전소 관련 통계도 공개되었습니다. 3분기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다른 상위 모든 충전기 네트워크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테슬라가 슈퍼차저 팀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에 슈퍼차저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 관련 노이즈는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단기적인 사건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몇 달만 지나면 근거 없는 기우였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대부분의 사람은 기존의 논란을 잊고 새로운 논란으로 옮겨갑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과 관련하여 내 말을 기억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발전이 경쟁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결국 스타쉽이 달 관련 임무 전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말을 단순한 허풍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1997년 이후 스페이스X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로켓 발사 횟수를 합친 것보다 스페이스X 단독의 누적 발사 횟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회사가 미국 전체 우주 산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금은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5년만 지나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스타쉽을 활용한 달 연구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먼저 달에 가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 투자는 중간 과정이 힘들 뿐 그 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끝을 보고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의 여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